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1월 13일 방송은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볼까 해요, 여러분.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가 단순히 한 회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오늘 방송은요. 이 1월 13일 신동아건설 법정관리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드리고 영끌기업이라고 제가 붙여놨어요. 같이 보도록 하고요. 평택, 인천, 광명, 용인, 청주할 거 없이 부산까지 아파트, 마이너스 피 아파트, 마피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거래량과 경매 지표, 조정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다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 국채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현대 분전 이렇게 썼는데 현대가 수출이 자동차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여러분.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법정 관리 이렇게 돼 있죠. 매출 감소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수익성 악화, 과다한 부채로 인한 비용이 부담하고, 결론을 쭉 가다가 전부 변제할 수 없는 회사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정 채무 제정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멘트를 사오면 시멘트 값을 주고 이렇게 월급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왜? 이자 내기도 바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데 건설 현장에 있으니까 다 지면 돈을 받잖아요. 이것을 예측하고서 우리가 회생할 수 있으니 법원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보고서 신청을 하면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는데 들어가 이렇게 되는데, 자, 보시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워크아웃이 태영이 워크아웃이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비교하시면 통합도산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해서 법정 관리는 이 법률에 의하고, 워크아웃도 마찬가지로 법정 관리와 다르게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뭐냐면 우리 IMF 때 시작이 됐던 기업 구조 촉진법이 적용이 되는 게 워크아웃입니다. 이게 한시적 법으로 2027년에 효력이 중단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법원에서 구조조정을 하면 법정관리입니다. 법원에 법정관리인을 선임해가지고 이 회사가 회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단 법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어떤 보증을 서는 형태로 해서 채무를 동결합니다. 그리고 워크아웃은 반대로 다르게 기업과 채권자, 은행, 투자자가 합의를 합니다. 우리 그 태영건설 사태에서 기업들, 특히 이제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이 나서서 매각해라, 보증서라, 여러 가지 실랑이가 있었잖아요. 이런 과정 속을 통해 가지고 합의를 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말씀드린 대로 모든 채무가 여긴 동결이 되고요. 경영권이 박탈이 됩니다. 되니까 이 웬만해서 이걸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경영권이 박탈이 됐다가 나중에 회생하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걸 또 하려고 합니다. 이제 웅진홀딩스 사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2006년도에 이제 도산법이 생겼는데, 여기서 법정관리인을 법원의 판사나 이런 분들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약간의 모랄 해저드 주지 않냐 이래가지고 좀 말이 많습니다. 실제로 모랄 해저드가 발생하고요. 채무가 동결되면 그 하청업체들은 어떡합니까? 부도입니다. 부도가 나든 말든 이런 상태를 법원에서 인정을 한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 채무에 대한 어떤 갚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제출을 하게 합니다. 서류를 보고서 채무 변제 의사가 충분히 있고 그러한 어떤 가능성이 있으면 이걸 받아들이죠. 여기는 반대로 채권단 동의할 때 이제 경영권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애를 썼고 추가 자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곡지구에 대해서 좀 추가 지원하고 그랬잖아요. 4천억 정도. 이런 게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신동아건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게 있는데요. 앞으로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재무제표상 신동아건설의 5년간 당기 순이익은 좋았습니다. 975억 원. 그러나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2,200억. 어마어마하죠. 자기 자본금은 또 1,890억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신동아건설이 그동안 좋았는데 2022년도에 그 부동산 막 좋을 때 초반이죠. 인천 검단지구에 A30을 매입합니다. 이때 토지를 매입하면서 선급금을 지급을 해요. 그 재무제표상.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때
일지적으로 마이너스 1,300억의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생겨요. 그러면 다른 데서 돈을 유동성을 구해서 이거 뭐 토지값을 매입한 거를 빌린 거를 갚단지 변제하고 또 이어지고 뭐 사업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2019년부터는 순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현금도 520억이 도는데 이 이후부터 바뀝니다. 매출 채권도 회수 안 되고 사업은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지금 2,270억까지 늘어난 거예요. 부채를 못 갚으니까. 이러면서 이 기본적인 뭐 우리 재무 경제계에서는 부채 발생액이 그 차입금의 40%가 되면 이미 끝났다 그러는데, 물론 가끔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영향 때문에 결국 신동아는 지금 법정 관리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동아 건설만의 문제냐? 아니겠죠. 뭐 금호건설도 지금 기업 부채가 600%가 넘습니다. 물론 이 현장들이 잘 살아나면 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안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도입니다. 뭐 법정 관리 또 하겠죠. 이런 현상들이 그러면 하청업체들은 돈을 못 받고 또 파산되겠죠. 이게 시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설설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구조조정을 뭐 정부가 그동안 뭐 3년째 하고 있지만 아무 효과도 없잖아요. 분양가만 도리 올리고 좀 문제가 있었죠. 물론 건축비가 올라가서 반영되는 건 좋은데 그거보다 더 올랐습니다. 분양가가. 우리가 귤을 한 상자에 담으면 같이 썩잖아요. 하나가 상하면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썩어서 골마진 거는 빨리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데 그걸 그냥 다 부둥켜 안고 금융 리스크에 전달되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 이거도 안 되고 저거도 안 돼서 이렇게 결국은 회사들이 버티다 결국은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회사까지 이제 뻗는 경우가 있겠죠. 자, 다음에는 이제 영끌을 기업만 한 것이 아니라 돈 벌려고 하다 이렇게 한 거겠죠. 땅 비싼 거 사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제 영끌들은 또 아파트를 비싸도 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 분양가에 사면 나중에 마이너스 피 나온다고 제가 한 1년 전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2009년도도 똑같았다고. 자, 지금 이제 상황을 하나씩 보시면 평택 지지역 19대 1이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역세권이니까. 동문 디지털 마이너스 피 4천입니다. 4억 2천이에요. 마이너스 피 해가지고. 그런데 옆에 5단지가 있는데요. 동문 이게 4단지고. 이제 5단, 이게 5단지고 4단지가 있는데 4단지가 입지가 더 좋아요. 근데 여기 4억이에요. 여기서 벌써 뭐 상황 파악되죠. 용인도 플랫폼 시티 이거 어마어마했었죠. 나왔을 때. 그래서 이제 분양을 했습니다. 최초 분양했을 때 21대 1 최고 경쟁률을 찍었어요. 지금 마이너스 3. 분양가가 좀 높았죠. 이때 저도 말씀드렸죠. 분양가 이거 높다. 이거 좀 조심해야겠다. 과연 이게 유지가 될까. 그런데 뭐 플랫폼 시티가 다 지어진다라면 뭐 사는데 문제가 없겠다. 이 정도로 저는 봤기 때문에. 근데 벌써 마이너스 3천이에요. 물론 다 지어지면 뭐 충분한 가치가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소득 수준이라는 걸 봤을 때 11억 1천에 현재는 없습니다. 용인도 플랫폼 시티가 잘 지어진다라면 조금 수요가 있겠지만 뭐 지켜봐야겠죠. 현재는 마이너스 3천 피입니다. 자, 부산도 어마어마합니다. 해링턴 아파트, 송정동의 풀티오션 고급 아파트 다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우암동에 이제 3,048세대 1년 남았습니다. 1년. 마이너스 피 1000입니다. 현재. 만약에 시장이 좀만 안 좋으면 마이너스도 더 갑니다. 3,048세대에서 어떤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이너스 피해요. 이게 뭐냐면 무리하게 지금 분양을 받던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청약 경쟁률도 실패를 했어요. 부산 인구 부암동원의 아트폴에도 마이너스 피 2,000. 서면에 부산의 서면하면 거의 서울의 명동 수준이잖아요. 예전에 4차 봄, 여름, 가을, 겨울 주상복합인데요. 마이너스 피 2,000입니다. 양정동은 대단지가 있는데 마이너스는 아니고 무피나 피 1,500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 요 내용은 여기 유튜브 땅테크 연구소라는 데서 제가 정리해서 받아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청주인데요. 청주도 지금 인구가 85만, 90만 향해서 가고 있을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100만 되는데 몇 년 안에. 청주시 분양권 매물 현황입니다. 이게 10월 달인데요. 조금 더 업데이트하면 다음 시간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에 계시는 구독자분들 꽤 계신 것 같은데 이번 마이너스 P가 많습니다. 입주가 2025년 27년 떨어질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 10월 건데 마이너스 P 2,3,500이에요. 물론 이제 5성역인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플러스도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좀 붙은 것도 있죠. 이렇게 여기 5성역이 똑같은 5성역인데 이거는 높아요. 왜 높냐면 원래 분양이 싸게 했어요. 평당 1,000만 원이 안 되게. 그러니까 P가 붙을만 하죠. 이거랑 이거랑 비교하니까 이게 비싼 거예요. 비싸니까 빠지죠. 그러면 청주도 이제 조정이 꽤 올 거다 말씀드리고 700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좀 특이한 잔디들은 좀 P를 유지하는데 지금 60% 70% 이상이 마이너스 P예요, 여러분. 그래서 청주시도 여러분 올해도 한 10,000세대 가까이 입주하고요. 내년에도 한 6, 7,000세대 입주합니다. 후년에도. 청주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는 진짜 지방 중에서 그래도 강세를 보였던 곳이 청주인데 청주도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 들어가기 직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큰 의미 없습니다. 지지부진하죠. 평균 거래량의 반토막 수준의 밑에 있습니다. 이 바닥에 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가가 유지하고 있어요. 서울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P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분양가가 높아서 그런데 이문자이 파크라고 한 4,000세대짜리가 내년에 입주하는데요. 거기 좀 아슬아슬합니다. 제가 볼 때. 거기 어쩌면 마이너스 P 이제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다. 그리고 미아동의 하나폴의 땡땡땡은 뭐 이미 마이너스 7점까지 갔고요. 서울도 뭐 무사하지 않다. 광명시도 말씀드렸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인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조금 더 충분히 우리 무주택자나 청년분들은 좀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다주택자나 좀 일시적 2주택자로 투자하신 분들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으면 자산관리 잘 체크하시고 조금 위험이 있거나 부담이 있거나 좀 스트레스 받게 되면 과감하게 좀 다시 냉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지표인데요. 2024년도 8, 9월에 제가 최대 찍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로 계속 물량이 크게 줄진 않아요. 그런데 특이한 현상이 10월에 벌어졌죠. 물론 여러 가지 영향도 있지만 낙찰가 떨어지고 낙찰률도 떨어졌습니다. 30%대로. 그러면 낙찰이 안 되고 주인 못 찾는 게 60%란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91%면 여러분 유찰된 게 일로 넘어왔잖아요. 여기도 48%면 50%가 유찰돼서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2달 뒤에. 여기서 나온 게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10억짜리면 8억에 나온 거잖아요. 8억에 90%면 얼마예요? 7,200인데 물론 신규가 90%까지 있으니까 한 8,000선에 낙찰된 것 같아요. 그럼 20% 조정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감정평가 금액에 20% 조정된 가격에 특별한 단지 몇 개를 제외하고는 20에서 30% 조정돼서 낙찰되고 있다. 이게 지금 서울의 모습이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은 뭐 주택가격이 많이 안 올랐었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는 경매 물건이 최대 물건을 찍었어요. 아파트만도 전국에서. 이거 되게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말이 3,510세대지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올해 경매 물건이 더 늘어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경매 공부하시라고. 분명히 좀 경매 물건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가격 조정이 확실하게 다시 한번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 말고 지방하고 광역시는 많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조정의 폭이 뭐 신규 단지들은 좀 적을 거고요. 이제 기존 단지들은 조정이 제대로 될 수도 있다. 요번 어떤 기간에 그렇게 좀 예측하시고 시장에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 보시면 서울도 35로 내려왔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40이나 30 밑으로 떨어지면 하락입니다. 무조건. 아니나 다를까 부동산원 지표로도 하락의 어떤 모습들이 나온다고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보합 유지하고 전세 가격도 하락 기미가 보인다고 기사들이 나오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과연 어떻게 될지 정책 자금이 1월 말에 또 발표할 텐데 이거랑 맞물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효과가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도 잘 판단하시면서 시장의 내 집 마련이나 내 집 매수 시기를 잘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 30, 40 이하면은 하락입니다. 하락이기 때문에 다들 밑에서 기고 있죠. 기고 있으니까 지방은 또 입주 물량이 꽤 있습니다. 아직도 소진이 안 된 곳도 있고 대구나 뭐 이런데 소진이 많이 안 됐잖아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좀 대비하셔야 되고 인천도 소진이 다 안 됐습니다. 그런 거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접하시기 바라고요. 자, 미 국채가 급등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급등을 했는데 2025년 국채 발행이 금리가 어떻게 될지 뭐 대충 예측되시지 않나요? 3조 달러가 단기 채권으로 좀 만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국채 금리는 제가 볼 때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간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의 어떤 명분이 좀 없어집니다. 인플레이션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보시게 되고 그래서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하잖아요. 현대자동차 회장이 100만 달러. 그러니까 예전에 제 또래는 100만 달러 이러면 100만 달러 곱하기 딱 해가지고 10억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14억 7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50%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환율의 가치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내렸습니다. 상승을 해가지고 평가절하됐죠. 기아 스포티지가 잘 팔렸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2024년에 좀 좋은 소식인데요. 170만 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차도 이쁘게 만들었고 가격도 저렴하고 아쉬운 거는 미국에 파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더 비싸게 판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좀 우리 정 회장께서 조금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싸게 팔았으면 좋겠다. 뭐 해외에서 많이 벌고 국민들한테 싸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기아 스포티지가 인기를 하고 있고 여기 또 기아 현대 그 팰리세이드인가 그것도 좀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기아 거죠 여기 팰리세이드 요거 이것도 되게 기아 스포티지하고 현대 팰리세이드가 인기가 많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30%, 23% 아주 급증을 했어요, 여러분. 현대차가 좀 열심히 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살아나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외부 여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살아나기 바라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항상 뭐 우리나라가 뛰어난 민족이니까요. 뭐 다 같이 잘 갈 거고 이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좀 조정이 되고 나면 또 나아질 텐데 조정이 확실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국가가 좀 발전하고 무주택자분들이 또 내 집 마련 또 유주택자분들도 또 공인중개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가격이 너무 높으면 거래가 안 되잖아요. 거래량이 안 받쳐주잖아요. 같이 이거 망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그래서 같이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스포티지 차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부탁드릴 말씀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누르면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조금 노출이 잘 돼서 전달이 잘 된다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주거복지 안정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자,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고요.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